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 있었어요. 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른 숨소리였죠. 옆에서 움직임이 느껴졌고 일어났냐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팀장님이 옆에 계셨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손을 뻗어 얼굴을 만져봤어요. 따뜻했습니다. 진짜였어요. 꿈인가 했다고 말했어요.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진짜라고, 진짜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팀장님이 웃으셨어요. 이마에 키스해 주셨습니다. 진짜라고, 진짜라고 하셨어요. 다시 꽉 안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4개월 전 우리는 서로에게 고백했습니다. 동료와의 일을, 신입과의 일을요. 솔직해졌습니다. 거짓 없이요. 그 후로 우리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4개월 전 어느 날 아침, 출근하는 길이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서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어색했어요. 지난주 일 때문이었죠. 동료가 저를 부르며 먼저 다가왔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어요. 지난번에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동료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제대로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자기가 선 넘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침묵했습니다. 제 연애에 끼어든 거니까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그냥 좋은 동료로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동료가 손을 내밀었고 악수했죠. 좋은 동료로요 라고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더 이상 유혹도 혼란도 없었어요.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팀장님과 통화했어요. 오늘 어땠냐고 물으셨습니다. 동료랑 정리했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선 그었다고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안도하셨어요.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오늘 신입이랑 얘기했다고요. 심장이 쿵 했어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사적인 대화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신입이 뭐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알겠다고 하더래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 정리 다 했다고 말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만 보면 된다고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새로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매일 몇 분씩이라도 짧은 통화를 했어요. 한국과 이곳의 시차를 맞춰서요. 서로의 일상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누며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사진도 자주 보냈어요. 오늘 먹은 음식, 출근길 풍경, 이게 내 하루라고 보내주셨어요. 주말엔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보며 함께 밥 먹기도 했어요. 마치 같이 먹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아침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택배 기사가 서 있었어요. 큰 상자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팀장님이었어요. 열었습니다. 케이크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가요. 펼쳤습니다. 미연아, 생일 축하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곁에서 축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내년 생일엔 꼭 같이 있자고요. 사랑한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케이크 앞에 앉았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팀장님이 받으셨습니다. 받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네라고 대답했어요. 화면에 케이크를 비췄습니다. 촛불을 끄자고 하셨어요. 하나, 둘, 셋 하고 불을 껐어요. 소원을 빌었습니다.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요. 눈을 뜨니 화면 너머로 팀장님이 보였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멀리 있어도요. 그리고 한 달 후,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통화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했어요. 항상 받으셨거든요. 1시간 후에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으셨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슨 일 있냐고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연락했습니다. 전부 안 받으셨어요. 메시지 답장도 없었어요.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싶었어요.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마음이 변하신 걸까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팀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멀쩡했습니다. 왜 연락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말이 거칠어졌어요. 미안하다고, 좀 바빴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바빴냐고 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비밀이요? 무슨 비밀이냐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말해준다고 하셨어요. 지금 말해달라고 했어요. 아직은 안 된다고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약속했잖냐고, 숨기지 말자고 했잖냐고 말했어요. 이건 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뭐가 다르냐고 물었어요. 좋은 비밀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찝찝했어요. 뭔가 숨기고 계셨습니다. 좋은 비밀이라고 했지만 불안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팀장님은 여전히 바빠 보였어요. 통화도 짧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좀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으면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셨어요. 또 비밀이었습니다. 3주 후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피곤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연락 없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팀장님이 서 계셨어요. 캐리어를 끌고 꽃을 들고 계셨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라고 말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팀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놀랐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진짜냐고, 꿈 아니냐고 물었어요. 팀장님도 저를 안으셨어요. 진짜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팀장님도 보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어요. 현관에서요. 그대로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팀장님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셨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계획했냐고 물었어요. 2달 전부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못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비행기 표 예약하고 휴가 내고 다 준비하느라 바빴다고 하셨어요. 그랬구나 생각했습니다. 비밀이었냐고 물었어요. 깜짝 선물이잖냐고 하시더라고요. 웃음이 났어요. 4박 5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짧다고 생각했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하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당신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지금 보고 있잖냐고 하시더라고요.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팀장님이 손을 잡으셨어요. 호텔 예약했다고 하셨어요.
네?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자자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향했어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팀장님과 함께니까요. 긴장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조금이라고 대답했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하셨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팀장님이 체크인 하셨어요. 저는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깔끔한 호텔이었습니다. 됐다고 가자고 하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712호. 팀장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자 킹사이즈 침대가 보였어요. 그리고 창문 너머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쁜 야경에 감탄절로 나왔어요. 팀장님이 캐리어를 놓으셨어요. 저도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서로 마주봤어요. 어색한 순간이었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샤워를 하신 후에 저도 샤워하겠다고 말하고 샤워실로 갔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샴푸 향이 좋았습니다. 천천히 머리를 감았어요. 지금 팀장님과 함께 있는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비친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호텔 가운을 걸치고 머리를 말렸습니다. 가슴이 점점 더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죠. 심호흡을 하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팀장님이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일어나 천천히 다가오셨죠. 그리고 손을 잡으시며 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저도라고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이 제 얼굴을 쳐다보셨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키스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저도 팀장님 목에 팔을 올렸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떨어졌을 때 서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팀장님이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팀장님이 제 가운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가운이 벗겨지며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팀장님이 제 어깨에 키스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입맞춤의 간지러움이 좋았어요. 저도 팀장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셔츠가 벗겨졌어요. 따뜻한 피부가 느껴졌습니다. 팀장님이 예쁘다고 속삭이셨고 저는 부끄러웠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팀장님이 제 위로 오셨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묵직함이 좋았습니다. 키스가 계속됐어요. 목으로, 쇄골로, 아래로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몸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요. 너무나도 그리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라고 속삭였어요. 많이냐고 물으셨어요. 미칠 것 같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이 미소 지으시며 다시 키스했습니다. 더 깊게요. 손을 맞잡았어요.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팀장님의 사랑한다는 말에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요. 몇 달을 기다린 이유였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빨라졌어요. 서로의 몸에 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팀장님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체온, 숨소리, 모든 것을요. 절정이 다가왔어요.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그 뜨거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서로 동시에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땀이 식었어요. 팀장님이 옆으로 누우셨습니다. 저도 옆으로 돌아 누웠어요.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아직까지 잘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을 어떻게 버텼냐고 하셨어요. 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팀장님이 800개를 해주셨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일 뭐 할 거냐고 물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되냐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팀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따뜻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들을 기다린 보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어요. 눈을 떴습니다. 팀장님이 보였어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굴을 보니 미소가 났어요.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제 미소가 행복해 보였어요. 나왔더니 팀장님이 일어나 계셨어요. 일어났냐고 물으셨습니다. 네라고 대답했고 잘 잤냐고 하셨어요. 너무 잘 잤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웃으셨어요. 배고프냐고 물으셨어요. 조금이라고 했습니다. 호텔 조식 먹으러 가자고 하셨어요. 좋다고 했어요. 식당으로 갔습니다. 뷔페였어요. 접시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과일, 빵, 계란요. 테이블에 앉았어요. 마주보고요. 오늘 어디 갈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글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걷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디를 걸을 거냐고요. 아무데나요, 같이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요. 커피 한 잔 더 마실 거냐고 물으셨어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테이블에 다시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산책하기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라고 말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요. 행복하냐고 물으셨어요. 너무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호텔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저기 카페 어떠냐고 가리키셨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어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밖을 봤어요. 이게 데이트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맞아요, 이게 데이트였습니다. 평범한 데이트요. 하지만 우리에겐 특별했어요. 한참을 기다렸으니까요. 팀장님이 핸드폰을 꺼내며 사진 찍자고 하셨습니다. 셀카를 찍었어요. 둘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쁘게 나왔다고 하셨어요. 저장했습니다. 소중한 사진이 될 것 같았어요. 박물관에 갔습니다. 미술 전시를 보았어요. 그림을 보며 걸었습니다. 손은 계속 잡고 있었어요. 저기 저거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림을 가리켰어요. 예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란히 서서 그림을 봤어요. 저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뭐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 그림 속 사람이라고요. 아니라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다음 전시실로 갔습니다. 1시간 정도 둘러봤어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으니까요.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벌써 저녁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빨랐어요. 조용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봤어요. 뭐 먹을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파스타라고 대답했어요.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주문하셨습니다. 와인도 한 병 시키셨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와인은 달콤했습니다. 오늘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님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4박 5일 짧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짧다고 하셨어요. 벌써 아쉽기 시작했지만 지금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을요. 내일은 집에 가서 함께 요리를 해 먹자고 했습니다. 팀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좋다고 하셨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팔베개를 해주셨습니다. 졸리냐고 물으셨어요. 조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자고 하셨어요. 네, 라고 말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팀장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이런 순간이 매일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파견 일정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느끼고 싶었어요. 팀장님 품에서요.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집에 가자고 했어요. 점심 먹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팀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주변 둘러보셨어요. 여기서 지냈냐고 물으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했어요. 주방에서 같이 요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로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 봤어요. 함께 하고 있는 시간들이 행복해서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팀장님 무릎에 머리 기댔어요. 팀장님이 제 머리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저녁 먹고 설거지 같이 하고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좁은 침대였어요. 딱 붙어서 누워야 했죠. 좁다고 하셨습니다. 불편할 것 같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오히려 좋다고요. 딱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웃었습니다. 안겨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했습니다. 저녁에 보자고 했어요. 응, 조심히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키스하고 나왔어요. 회사 가는 길이었죠. 이상했습니다. 집에 누가 있다는 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일하는 내내 생각났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저녁엔 뭐 먹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문 열었더니 음식 냄새가 났어요. 팀장님이 저녁 준비해 놨더라고요.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마트 갔다 왔다고요. 웃겼어요. 이곳 마트에서 장 보는 팀장님. 상상하니까 귀여웠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요. 팀장님은 뭐 하셨는지, 설거지 하는데 팀장님이 뒤에서 안아주셨습니다. 턱을 제 어깨에 기대셨어요. 같이 사는 것 같다고 말했죠. 저한테요. 팀장님이 대답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안고만 계셨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와인 마셨습니다. 팀장님이 침묵하시더라고요. 뭔가 하고 싶은 말 있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대략 1년이라고 하셨어요. 뭐냐고 물었죠. 대략 1년 정도가 남았다고요. 못 버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팀장님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요. 둘 다 그랬어요. 이제 거짓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4박 5일 지나고 나면 또 멀어진다고요. 네,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1년여를 기다려야 한다고요. 침묵이었습니다. 자신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손을 꽉 잡으며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엔 그냥 안고만 잤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안고요. 올해 마지막 날 아침, 팀장님 캐리어에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넣으면서 시간이 느리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장님이 멈추셨어요. 짐 싸다 말고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1년 정도 후에 제가 돌아온다고요. 네, 맞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라고요. 아, 그렇네요. 회사에서 못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했어요. 회사 규정 안다고 하셨어요. 사내연애 들키면 둘 중 하나 부서 이동해야 된다고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 차이, 직급 차이요. 소문나면 복잡해진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소문나면 좋게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1년 후에 퇴사한다고 하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1년 후라고요. 제가 돌아오고 6개월 후쯤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년까지 아직 한참 남았다고요. 하지만이라고 말했어요. 숨어서 지내기보단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팀장님이 제 손 잡으셨어요. 자기 때문이라고요. 당당하게 만나고 싶다고요. 숨지 않고요. 하지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일 시작하면 된다고요. 카페든 뭐든요.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눈물 참는 게 보였습니다. 어차피 회사 생활 지겨웠다고요. 거짓말인 거 알았습니다. 회사 좋아하시거든요. 일도 잘하시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전 괜찮다고요. 자기는 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숨어 다니는 거 싫다고요. 저도 힘들 거라고요. 하지만이라고 했습니다. 결정했다고 하셨어요.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팀장님이 안아주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택시 불렀습니다. 공항 가는 길이었어요. 손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둘 다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1년, 그리고 그 이후요. 창밖만 봤어요. 손은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팀장님에게 연락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공항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겼어요. 그리고 짧게 키스했습니다. 1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참아볼게요 라고 했어요. 팀장님이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다가 뒤돌아보셨어요. 손 흔들어 주셨죠? 저도 손 흔들었습니다. 팀장님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완전히 안 보이고 나서야 돌아섰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울었습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요. 통화는 계속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요. 하지만 짧았어요. 서로에게 왠지 모를 무거운 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통화할 때였어요. 퇴사 결정했냐고 물었습니다. 아직이라고 하셨어요. 생각 중이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죄책감이 들었어요. 팀장님이 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앞으로 한참이나 남은 정년을 포기한다는 게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어요. 자기 선택이라고요. 하지만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유럽 본사 마케팅 캠페인이었어요. 규모가 컸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나갔어요. 통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사흘에 한 번으로요. 팀장님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괜찮냐고요. 일이 많은 것 같다고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프로젝트 끝나면 나아질 거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일도 힘들고, 팀장님과 연락 못하는 것도 힘들고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인정해줬어요. 상사한테 불려갔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 같았어요. 표정이 밝으시더라고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상사가 말씀하셨어요. 조기 귀국이 결정됐다고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언제냐고 물었어요. 1달 후라고 하셨습니다. 1달이요? 네, 바로 준비하세요.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본사에서 당신이 필요하다고요. 승진도 포함이라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무실 나와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팀장님한테요. 1달 후에 간다고 말했어요. 진짜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진짜라고 했습니다. 승진이래요 라고 말했어요.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쁜 목소리였죠. 그리고 본사로 간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에게 꼭 퇴사를 하셔야겠냐고 물었어요. 일단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안도했어요. 목소리로 알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하셨어요. 1달만 더 버티면 된다고 했어요. 그날 밤 통화를 오래 했습니다. 1시간 넘게요.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긴 통화가요. 일상적인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저녁 뭐 먹었는지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요. 편안했습니다. 무거웠던 게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통화 끝날 때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달 후면 다시 만난다고, 공항에 마중 나가겠다고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전화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립밤 꺼냈습니다. 베리향 나는 립밤이었어요. 거의 다 달았더라고요. 입술에 바르면서 생각했습니다. 1달. 이제 진짜 끝이 보이는구나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한국도 저 별이 보일까요? 팀장님도 지금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핸드폰 꺼내서 사진 찍었습니다. 밤하늘을요. 팀장님한테 보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사진이었어요. 한국 하늘 사진이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곧 같은 하늘을 볼 수 있겠네요. 라고 답했어요. 응, 곧 같은 땅 위에 있을 거라고 답장 왔습니다. 네라고 답했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로 통화가 다시 늘었어요. 매일 했습니다. 긴 통화는 아니었지만 분위기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니까요. 1달만 더 버티면 되는 거였어요.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해낼 거였어요. 꼭요. 1달이 지났습니다. 비행기 아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었어요. 드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에서 립밤을 꺼냈어요. 거의 다 달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려고 입술에 댔습니다. 이제 곧 만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비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땅이었어요. 게이트를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캐리어 끌고 걸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보였습니다.
팀장님이 꽃다발을 들고 서 계셨어요. 눈이 마주치자 달려갔어요. 캐리어도 놔두고요. 팀장님도 달려오셨고 서로 꽉 안았습니다. 얼마나 꽉 안았는지 모르겠어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놓고 싶지 않았어요. 팀장님의 향기가 느꼈습니다. 그리웠던 향기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제 얼굴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키스했어요. 공항 한가운데서요. 사람들 앞에서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으니까요. 힘들었냐고 물으셨어요.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에 가자고 하셨어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탔어요. 손을 계속 잡고 있는 채 출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긴장됐어요. 마케팅팀 과장으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갔습니다. 문이 열고 들어섰을 때 팀원들이 반겨줬어요. 인사했습니다. 자리 안내받았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회사 나와서 전화했습니다. 어디냐고 물었어요. 집 근처라고 하셨습니다. 30분 후에 만났어요.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팀장님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종종 퇴근 후 만났어요. 주말엔 데이트했고요. 친한 동료한테 말했습니다. 사귀는 사람 있다고요. 누구냐고 물었어요. 영업팀 차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축하해줬어요. 좋은 분 같다고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팀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본사로 인사이동 됐다고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함께 같은 건물의 10층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7층이었거든요. 가까워지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응, 이라고 하셨어요. 점심 같이 먹을 수 있겠다고요. 좋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이 본사로 오셨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층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만났습니다. 구내식당에서요. 자연스럽게요. 같이 밥 먹었어요. 대화했습니다. 업무 얘기도 하고요. 다른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아무도 의심 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알고 있었어요. 이게 데이트라는 걸요. 회사 사람들이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둘이 자주 같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뭐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응원해줬어요. 잘 어울린다고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한강 산책로를 걸었어요. 손잡고요. 우리 해냈네라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봤어요. 뭘?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거요 라고 했어요. 팀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맞아, 해냈네 라고 하셨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봤어요. 조용했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라고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라고 하셨어요. 심장이 쿵 했습니다. 팀장님을 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시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서두르지 말고요. 팀장님이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고 천천히 하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걸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회사 회의실이었어요. 팀 회식 자리였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언제 결혼하냐고요. 내년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회사 전체가 아는 사실이었죠.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팀장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6개월 후였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작은 웨딩홀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왔어요. 친구들도 왔고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2세의 신부였습니다. 늦었지만요. 행복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팀장님이 서 계셨어요. 턱시도 입으신 모습이었습니다. 54세의 신랑이셨죠.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입장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상 앞에 섰어요. 서로를 봤습니다. 주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약 시간이었어요. 팀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요. 평생 함께 하겠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차례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평생 함께 하겠다고요. 행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고 키스를 했습니다. 팀장님이 제 얼굴을 감싸줬어요. 길고 진한 키스였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이었어요. 제가 살던 곳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앞에 섰어요. 여기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좋은 추억이라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제 손 잡으셨어요. 호텔로 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호텔이었어요. 프론트에서 체크인했습니다. 여기서 추억을 쌓았었죠 라고 말했어요. 팀장님이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방을 예약했어요. 712호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고요.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팀장님도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당신이 퇴사한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안 했잖냐고 하셨어요. 웃음이 났어요. 맞아요, 안 하셨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키스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제 평생이니까요. 앞으로 우리들의 앞날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립밤 꺼냈어요. 입술에 발랐습니다. 팀장님도 꺼내셨어요. 똑같은 립밤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발라줬어요. 제가 팀장님한테요. 팀장님이 저한테요. 이제 같은 거 쓴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써야지 라고 하셨어요. 서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을 떴습니다. 팔베개하고 있는 팀장님이 보였어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셨습니다. 미소가 났어요. 행복했습니다. 팀장님이 눈 뜨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잘 잤냐고 물으셨어요.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잘 잤다고요. 오늘 뭐 할 거냐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요. 좋다고 하셨습니다. 키스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립밤 맛이 났어요. 우리 립밤이잖냐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웃으셨어요. 그렇다고요. 우리 립밤이라고요. 다시 안겼습니다. 꽉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침대 시트가 부드러웠고요. 팀장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매일, 앞으로도 계속, 평생 이어지길 기도해 봅니다. 다 쓰면 다시 채우면 되는 거였습니다. 립밤처럼요. 사랑도 그런 거였어요. 때론 닳기도 하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다시 채우면 됐어요. 그렇게 함께요.
눈을 감았습니다. 품 안에서요. 편안함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성됐어요.